내 예쁜 꽃. 서. 신무 1년. 명서풍이 귀 밑을 스치고 지나간다. 내내 얼어있던 물이 녹아 아래로 흐르고 흘렀지만 이서의 속은 동절처럼 차가웠다. 산배가 바람에 나부낀다. 누이가 유명을 달리하였다. 3개월 전으로 오늘 막 졸곡이 끝났다. 해비였던 누이는 궁에 들어오기도 전에 이미 용종을 품고 있었다. 태가뿐만 아니라 황실에조차 회임은 크나큰 경사였다. 슬프건 기쁘건 표정의 변화가 딱히 없는 부친마저 소리내어 웃음을 터뜨렸을 정도였다. 하지만 그 기쁨은 그리 길지 않았다. 개월수가 지날수록 누이는 힘겨워했고 몸 상태도 안 좋아졌다. 모두가 매달려 살폈지만 서 있는 날보다 누워있는 날이 더 많았다. 상고라는 것이 아무리 위험천만한 일이라 해도 모두 목숨을 잃는 건 아닐 텐데 누이가 하필 그러했다. 둔이로 자리 잡힌 태아가 사망의 가장 큰 원인이었지만 그렇지 않았다 해도 원체 약한 누이의 체격 때문에 난사는 피하지 못할 거라 했다. 아니나 다를까 진통은 길었다. 태이들조차 난색을 보이며 고개를 흔들 정도로. 태이의 입에서 이대로라면 둘 다 포기해야 한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였다. 황제의 서리빨에 어느 때보다 최선을 다하겠다 했지만 인명은 제천이니 그들이라고 어찌할까. 그렇게 하루하루 피가 마르고 초조해 하던 어느 밤 누이가 비로소 황자를 낳았다. 파수가 시작되고 3일 만이었다. 우렁찬 울음이 새 생명의 탄생을 알렸다. 모두가 안도해 숨을 쉬는데 날카로운 비명이 뒤따랐다. 건강히 태어난 아이와 달리 누이의 두 눈은 더는 뜨이지 않았다. 그게 고작 3개월 전 일이었다. 이서의 발이 자연궁으로 향하였다. 이곳에 오면 늘 즐거이 웃는 누이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었다. 그런데 오늘은 절간에 온 듯 자연궁이 아주 고요했다. 늘 풍기던 분내조차 나질 않는다. 마치 원래부터 이랬던 것처럼 적막했다. 어느샌가 그림자가 서쪽으로 길게 늘어졌지만 이서는 꼼짝도 할 수가 없었다. 여기 계셨습니까? 얼마나 그렇게 있었을까? 갑자기 들려온 소리에 멍한 눈으로 서 있던 이서의 고개가 들렸다. 천천히 눈을 깜빡여 본다. 해상궁님. 예? 이서님. 저입니다. 산전수전 다 겪었다는 해상궁도 안타까운지 침통한 표정을 지었다. 괜찮으십니까? 저도 모르게 그리 물을 정도로 본래도 하얀 얼굴이 창백히 질려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했다. 들리기는 하는지 예. 하고 고개를 끄덕인다. 하지만 움직이진 않는다. 폐하께서 찾으십니다. 아, 위로가 될지 모르겠으나 폐하께서 해비마마를 귀비로 진봉한다는 교지를 내리셨습니다. 물론 그 말을 하면서 내보인 표정까진 전할 생각이 없었다. 산 사람에게 내려진 접진난이나 황자의 어미이니 그 정도는 해야 격이 맞겠지. 총비를 알려진 여인이 죽었는데도 황제의 얼굴 어디에도 슬픈 기색이 보이질 않았다. 그마저도 해야 하니까 한다는 것일 뿐. 모두가 해비를 황제의 정인이라 말했지만 가장 가까이에서 본 해상궁의 생각은 달랐다. 황제가 진정으로 아끼는 이는 해비가 아니라 누님이. 다물렸던 이서의 입이 열렸다. 그 말에 해상궁의 생각을 멈추고 이서를 바라보았다. 없습니다. 이서님. 이곳에 오면 정신을 차릴까 했는데. 축. 눈물이 떨어진다. 그런데도 나는 눈물을 흘리는 건 혈육을 잃은 슬픔 때문이 아니었다. 두려운 저 자신 때문이었다. 누가 보면 혈육을 잃은 슬픔에 정신을 못 차린다고 하겠지만 실상은 그게 아니었다. 누가 알까? 이 순간에조차 누이가 아니라 살아있는 그가 걱정되는 이 마음을. 혼자가 된 그의 모습에 기뻐하는 추악한 마음이 느껴졌다. 이런 상황에서조차 저는 이렇게 더러웠다. 그래서 누이가 머물던 궁으로 향하였다. 죄책감이라도 느껴 정신을 차리고자 했다. 그런데도
여전히 제 마음은 그만을 향해 있었다. 정말로 지독했다. 무섭습니다. 말 그대로 무섭고 끔찍하여 구역질이 날 정도였다. 이선임. 제가 끔찍하고 더러워서 참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말하며 이선은 그 자리에 천천히 주저앉았다. 바닥으로 투명한 눈물이 뚝, 뚝 떨어져 내렸다. 17살. 이선은 누이의 죽음에 진정한 눈물을 흘리지 못할 만큼 더럽게 타락해 있었다.